자, 파이널 모의고사 1회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부터 시작해서 5문제를 풀게 될 건데 총평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1강 때 말씀을 드렸지만 쉽지 않았다. 이거 수능 때 나와서도 애들이 좀 골머리 썼겠다라는 느낌이 팍팍 들고요. 특히나 36번 문제가 아주 까다로웠었고 그 다음에 38번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봐봐. 무관한 문장인데 요 무관한 문장도요 평가원 문제보다 살짝 어렵다의 느낌이 확실히 좀 있었어. 왜냐면 봐봐, 그러니까 무관한 문장 푸실 때 여러분들아 기본적으로 그냥 연결사를 먼저 보고 시작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연결사를 보고 시작하시면 되고 여기는 nevertheless 하나밖에 없거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관한 문장에서 오답이 나오는 케이스는 크게는 3가지야. 봐봐. 일단은 소재는 똑같은데 주제가 다른 케이스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거의 요걸로 가요. 됐습니까? 요 케이스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좀 쉽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환경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 말이야. 어떤 보기가. 그러면 환경이라는 소재는 똑같지만 주제가 다르니까 이게 오답이 된다고요.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답 문장이니까. 요게 90%인데 어려워지면 어떤 거냐면 봐봐요. 요게 아니면 문장 간의 연결성인데 요건 내가 문제 풀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문장 간의 연결성이야. 그러니까 봐봐. 2번 문장이 있고 3번 문장이 있고 4번 문장이 이렇게 있을 때 소재나 주제가 비슷한 것 같기는 해. 그런데 뭐야? 이렇게 뭔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도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얘를 빼버리니까 요 두 개가 이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 문제 풀면서 말씀을 다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도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얘를 쓱 빼니까 여기는 찰떡같이 이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요것도 소재 똑같고 주제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1번부터 1번, 2번, 3번, 5번은 플러스 내용인데 4번만 마이너스야. 그럼 4번이 정답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사실상 붙어 있는 거야. 그럼 문장 간의 연결성이 3번, 5번은 또 이어지겠지. 4번만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가 한 10%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무관한 문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요 2가지 컨셉으로 나오면 좀 헤맨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게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볼게요. 가보겠습니다. advocate 주장, 옹호한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동물들이 권리가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 때때로 뭐라고 불리냐면 rightist라고 불리는 요 지지자들, 동물 보호 지지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동물의 어떤 삶의 퀄리티에 관심이 있대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여러분들? 동물 애호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들은 make no utilitarian exemptions, 그러니까 어떤 실용주의적 예외가 없다는 거야. 이러면 좋으니까 이럴 땐 동물을 학대해도 돼. 이딴 게 없어요. 예외 없이 동물 지켜야 돼. 이겁니다. 첫 번째 문장, 그들은 주장합니다. 동물 애호가들은 주장해요. 틀렸다고. 남용하거나 착취하는 것이요. 동물들의 혹은 야기시키는 건데 동물들에게 어떤 고통이나 그런 것들을 야기시키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느낌 오죠? 동물들이 먹혀서도 안 되고 동물원에서 포로처럼 잡혀 있어서도 안 되며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육적으로 혹은 연구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봐봐. 느낌이 빡 와요. 처음부터 동물 권리 보호해 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번 문장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봐봐. 목적이라는 게 분명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뭐 할 때 동물들이 착취될 때 뭐를 위해서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서 아니 갑자기 nevertheless를 쓰고서 하지만 그래도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서 쓸 때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만큼은 목적이 분명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물어보고 싶어. 이거 맞아 틀려? 흐름 괜찮아? 그러니까 아리까리 할 걸 지금? 왜냐면 어떤 시간들이 있을 거니까 동물들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사용되는 때가 있을 거니까 원래 쓰면 안 되는데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목적 분명히 해서 써라 요 얘기거든요. 괜찮나요?
모르겠는데요. 소재 비슷하죠? 주제는요? nevertheless가 있으니까 반대말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쓰라고요. 3번 갈까요? 그들은 믿습니다. 도덕적인, 법적인 권리, 동물들에 대한 이 포함한데 권리를, 생명에 대한 권리, 그리고 해를 입지 않아야 되는 권리를 포함한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이 문장까지를 읽고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3번까지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몇 번 정답이야? 예죠. 왜냐면 1번과 2번과 3번이 오묘하게 소재와 주제가 다 비슷하게 보여요. 물론 2번이 다른 말이지만 nevertheless가 있으니까 반대말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는 뭐래? 인간을 위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쓸 때가 있을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면 쓴다는 얘기 아니야. 동물을 학대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그 얘기가 이어져야지. 버트가 없으니까. 근데 여긴 다시 뭡니까? 여기는 다시 동물을 보호하자. 요거 아니야. 해를 입으면 안 된다.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1번, 3번과 맞고요. 2번, 문장 간의 연결성이 안 맞죠, 얘는요. 게다가, 잠깐만요. 대입 동그라미 쳐보세요. 3번 뒤에. 이게 누굽니까? 위의 문장이랑 겹치려면 위의 문장에서 복수명사로 볼 수 있는 친구들은요. 누굽니까? times 아니면 animals밖에 없어요. 근데 동물이나 시간들이요. 믿습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동물들이 도덕적인 뭐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위의 문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야.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보든 문맥적으로 보든 논리적으로 보든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덕지가 없을 거라고요. 글 전체적으로 2번만 빠지면 다 예쁘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는 글이야? 그냥 동물을 옹호하는 글이야. 근데 마치 여기서 nevertheless가 들어가서 뭔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뒤집어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서 다시 그 다음 문장은 1번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문장 간의 연결성이라고요. 뭐야? 문장 간의 연결사는 뭐야? 친구들 미안해. 가끔씩 현타 올 때 있어.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보면은 막 오타가 보여. 이거 뭐야? 쪽팔리게. 이런 느낌이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알겠죠? 사람이니까 나도. 그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문장에 샌드위치 되어 있는데 얘가 빠졌을 때 문장이 연결되는 느낌이 빡 든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해석을 하면서 논리적인 관계를 보면서 가긴 가야 돼. 그래야지 여기서는 보호하자, 여기서는 쓸 수 있는 예외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nevertheless 괜찮아 보여. 근데 다시 한번 1번이랑 같은 기조. 근데 연결성 없음. 그러니까 누가 범인이야? 2번이 범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 나오면 정답률이 꽤나 낮은 거라고. 이거는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문제를 내가 납득할 수 있다. 물론 문제를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지금 내가 납득할 수 있다. 이렇게 연습하는 거구나라고 느끼시면 틀릴 일이 없다고요. 보통은 특히 최근 수능에서 거의 다 이렇게 나왔어. 90%로. 소재, 주제, 이탈로요. 됐습니까? 그렇지만 남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이런 컨셉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범인이 분명히 숨어 있을 것이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아니면 문장 간의 연결성을 해칠 수 있는 친구가 분명히 하나 들어가 있을 것이다. 햄버거의 패티처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울까? 뒤에 안 읽을게. 전 4번 찍었는데요. 미안합니다. 안 읽겠습니다. 5번 찍었는데요. 미안하다고요. 네. 넘어갈게. 자, 요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36번이 가장 어려웠었고, 그니까 봐봐요. 순서 배열은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순서 배열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나는 되는 대로 쿵쾅쿵쾅 이렇게 푸는 게 맞다는 거죠. 됐습니까? 쿵쾅쿵쾅 푸시는 거고요. 멋들어지게 푸는 게 없어. 난 선생이니까 제 실문 딱 봐도 B번이네. 그 다음 C, 그 다음에 A, 3번 정답. 이렇게 나고 풀어요. 됐습니까? 누구나 똑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최대한 단서가 있는 걸 잡아서 푸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서라는 게 두 가지란 말이지, 친구들? 단서라는 게 두 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기능적 단서가 있고요. 기능적 단서. 그 다음에 논리적 단서 이렇게 좀 써볼게요. 논리적 단서라고 좀 써보겠습니다. 됐니? 그랬을 때 기능적 단서라고 하면은 연결사 중요하지. however 같은 거, for example, nevertheless 같은 것들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시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this, that 이런 것들 됐습니까? such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시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 they 이런 것들, it 이런 것들. 물론 지시어랑 대명사가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것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기능적인 단서들. 그 다음에 논리적인데, 그러니까 트렌드를 좀 봤을 때 여러분들아, 평가원 분들께서 한 2018년도, 19년도 요때를 기점으로 확실하게, 확연하게 기능적보다는 논리적을 좀 좋아하시는 추세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서별과 문장 삽입이 각각 2문제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 바이 원으로 내시려고 하다가 어떨 때는 논리적으로 몰빵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적보다는 논리적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일로 추세를 잡는단 말이야, 평가원이. 그래서 얘를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얘처럼 명확한 느낌이 덜 드니까 좀 어려워요. 대신에 연습하면 돼. 봐봐. 얘는 이렇게 써볼까요? 그거 그대로. 우리 그 책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인데, 같은 말은 붙인다야. 같은 말은 붙인다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철수는 멋있다, 철수는 잘생겼다,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재가 같으면 이거부터 쓰자. 같은 소재 붙이기. 같은 말도 붙이고 소재도 붙여. 그러니까 A는 A끼리, B는 B끼리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소재끼리에서는 커다란 제너럴한 거 나온 다음에 스페시픽 구체적인 걸로 간다는 거죠. 됐습니까? 철수는 선행을 많이 한다. 어제 봉사활동 다녀왔다. 이런 식이죠. 철수는 선행 많이 한다. 봉사활동을 어제 다녀왔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연습을 요거 위주로 하게 될 거라는 것도 됐습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편이니까요. 36번은 굉장히 골 때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능적 단서와 논리적을 둘 다 쓰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볼게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쨌든 간 수능장에 가면은 해석이 안 되거나 직역은 돼. 그러니까 번역은 되는데 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라는 경우가 분명히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뭐라고? 반드시 있다고요. 그러니까 빈칸을 풀던, 주제 문제를 풀던, 심지어 심경 분위기를 풀던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더라도 너무 당황하지는 마세요. 저는 전 문장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망한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해석이 좀 덜 되더라도 내가 있는 근거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분명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는 존재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하란 말이야. 뭐라고? 분명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걸 내가 잡느냐 못 잡느냐 그 차이다. 해석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안 되는 거 어떡해? 그러면 있는 거 갖다가 문제를 풀려고 해야지. 됐습니까? 자,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한 그거에 넣고 싶었는데 안 들어가. 너무 크더라고 지문이. 그래서 쪼갰어 내가. 일반적 그리고 겉보기에는 적용 가능한 가정이 뭐냐면, 소비자들과 이 프로듀서들, 누구야? 생산자들이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거래. 말이 조금 어려워요. 뭐와 관련된? 기회와 관련되어 있는 접근 가능한 기회인데, 특정 상황 속에서 접근 가능한 기회와 관련된 이득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내용은 그러니까 글을 읽히거든. 안 어려워. 단어가 쉬우니까. 근데 뭔 말인지 팍 느낌이 오십니까? 오면 좋고요. 안 오면 말고요. 됐습니까? 그렇대. 그렇구나. 그 다음에 A번. 예를 들어서 토착 사회에서 증거가 있는데 균형이야. 현재와 미래의 기간 사이의 균형. 뭐와 더불어서 환경 시스템의 그것이니까 균형이겠죠. 균형과 더불어서의 그런 균형, 현재와 미래의 균형이 포함된대. 의사결정과 최대화의.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정상이라고. 나도 모르겠어 이거요. 그러니까. 근데 이어지는 것 같으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A니까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뭐 극대화 시킨다는데 뭐 개소리야. 이런 느낌으로 간단 말이야. B를 볼 수밖에 없어요. 봐봐. 어떤 최적의 아웃컴이라면 결과니까 결과에 도달하려는 욕구가 주어진 시간 포인트에서요. 주관적이고 구체적이래. 뭐에 구체적이냐면, 이러한, 봐봐. 요거는 뭡니까? 기능적 단서네요. 이러한 경제적 주체들이 어떻게 그 최대화의 관점을 보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주관적이래요. X야 세모야? A는 모르겠고 이거는요? 요것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C번 가볼게요. 그러나 소비자의 인식,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뭐 소비의 파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어떤 증거가 있는데
변화하는 문화의 패러다임의 증거.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내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봤을 때 다 읽고서 조금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게 정상이지만 제시문과 첫 번째 들어가는 요거는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얘를 써가지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습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게 뭔 말이지?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고. 이 문제의 컨셉 자체가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뜻을 이해해라. 이게 아니야. 그냥 문제를 맞춰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맞출 거냐고요. 두 개 가지고 해볼게. 봐봐. 항상 모든 지문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고 단어 다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고. 나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라고. 됐습니까? 봐봐. 여기서 잘 보시면 일단은 consumers와 그 다음에 producers를 갖다가 네모를 좀 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his economic agent를 갖다가 좀 이게 묶어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경제적 주체들 2명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consumers와 producers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거는 기능적인 단서로 본 거고요. 혹시라도 쌤 여기 있는 경제 주체들이 여기도 있을 수 있고 A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잽싸게 A의 복수명사들과 C의 복수명사들 중에서 economic agent가 있는지를 보시라고 했는데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B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됐습니까? 잠깐만. 그게 나는 요거를 잡는 건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고 난 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말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을까? maximize the benefit.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 내가. 그 다음에 reach an optimal outcome 이렇게 해볼까요? 똑같은 말인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득을 극대화시킨다. 최적의 결과에 도달한다. 똑같은 말이죠. 보라 색깔로 for a given point in time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됐습니까? 여기도 in particular circumstance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이렇게. 특정한 상황 속에서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지금 요 라인, 요거 다 맞춰야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야. 근데 최소한 내가 근거를 4개를 잡았는데 이 중에 하나 내지 2개는 보여야 문제를 푼다고요. 다 안 보입니다. 못 풀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아. 이게 보이건 아니면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비슷한 말끼리 이어질 것이다. 같은 말은 붙이고 같은 소재가 붙어 있어야 되며 같은 소재끼리는 G에서 S로 간다가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해석으로 대입하겠다.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못 푸는 거예요. 4가지 중에서 하나 내지 2개를 보시면 B는 붙는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B를 읽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세요. 실제로 그 옵티멀 아웃컴에 도달하는 그 욕구, 이거는 주관적, 특수, 그러니까 좀 특화적인데 뭐에? 이러한 경제적 주체들이 어떻게 맥시마이제이션, 극대화에 대한 개념을 보는지에 따라 다르대요. 이거를 2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말을 이해하고 앉아있다? 경제학자지 그러면요. 그리고 나서 매우 correlated, 상호 연관되어 있는데 문화적 가치. 그러니까 여기서 내 머릿속에 들어온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문화적 가치와 상호 결합되어 있다. 이 말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고. 됐습니까? 근데 고맙게도 C에는 however가, A에는 뭐가 들어있어? for example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서 이제 문화적 가치에 대해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연결사를 주의하면서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밑에 가볼게요. 먼저 있으니까. 그러나 소비자의 인식인데 어려워. 여기도 소비에 대한 영향력과 수정하거나 촉진시키는 거야. 경제적 결과를 수정하거나 촉진시키는 소비에 대한 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뭔 말이야 이게? 몰라. 증가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증거가 있대. 개소리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shifting cultural paradigm이야. 그러니까 변화하는 문화적 패러다임의 증거. 그러니까 문화적 패러다임의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어디로 가는? 지속 가능성이 패러다임으로 가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가치와 연관되어 있다 하면 문화적인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문화적 패러다임 있잖아. 근데 여기서 늘어나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니까 연관되어 있다. 뭔가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거든? 근데 여기서는 however야. 그러니까 내용을 내가 이해를 완전히 못해서 이게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껄쩍지근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느낌으로 가는데 여기서 however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요. A를 보는 것이죠. 됐습니까? 봐봐. A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최대한 실전적인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문제를 열나 멋있게 풀어서 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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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얼마나 좋겠냐.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느낌으로 갔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뭐를 볼 것인지를 보자는 거야. 알겠어? 예를 들어서 토착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조금 약간 제너럴해서 스페시픽한 느낌 듭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회, 토착 사회로 갔으니까. 증거가 있는데 균형이야. 무슨 말이야, 여기? 현재와 미래 기간 사이의 균형. 뭐와 더불어서 along with 그 환경적인 시스템과 더불어서요. 전체적으로 이게 의사결정과 최적화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득을 최대화시킨다. 여기서도요. 뭔가 최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게 문화적인 관점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균형 같은 걸 맞추는 게 여기에 하나의 문화적 가치인가 보지. 그게 최대화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말을 이해는 못했지만 소재상 B 다음에 A로 가는 게 맞겠다 이거죠. 됐습니까? 옵티마이제이션과 어딨어? 맥시마이제이션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화적 가치들. 이렇게 어떤 사회에서 현재 미래 사회에 대한 균형 이런 것과 환경적 시스템에 대한 균형 맞추는 이런 게 하나의 문화적 가치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얘가 정답일 수밖에 없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만 요거를 선생님 저는 이런 생각을 단 1%, 1g도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봐봐. 현재 어떤 소비주의 조장된 경제 말도 졸라 어렵죠. 이런 데서 문화적 가치가 덜 아니면 안 쓰여. 통합하지 않아. 환경적인, 사회적인 정의 변수를요. 적극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인데 뒤에 however가 나오면서 여기서는 컬처럴 패러다임을 갖다가 하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however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B를 연결하고 말씀드린 두 가지 근거 중에서 한 가지를 잡으시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얘랑 위에 있던 얘랑 됐습니까? 그게 문화적이랑 연관된다는 거. 됐어? 요거나 아니면은 여기서는 문화적 안 한다는데 however 다음에 문화적인 요 시프팅이 있다는 거. 여기 하나를 잡으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내가 해석을 지금 멋들어지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석이 되는 거 빼고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정상이라고. 그랬을 때 근거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연결되는 소스가 있을 것이다를 이해해줘야 돼. 여러분 알겠어? 그걸 갖다가 문제를 풀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순서별에선 두 가지야. 기능적 단서. however 같은 거, this 같은 거, for example 같은 거. 근데 이것만으로 힘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단서가 있을 텐데 같은 말은 붙이라고요. 옵티멀 아웃컴이, 리치얼 옵티멀 아웃컴이 여기서 maximize the benefit로 보여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 연습이 돼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답은 2번 되겠고. 아예 어렵다. 그치? 38번입니다. 얘는 뭐야? 삽입이군요. 그쵸? 가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제시문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지문이 좀 더 중요하다. 처음에는. 됐습니까? 얘를 갖다가 너 이거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제시문 속에서 뭐가 있을 것이다. 지문 속에서 뭐가 있을 것이다. 단절이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근데 추세가 또 그래. 단절이 있어가지고 2번에 단절이 있으면 여기 들어가면 끝이구나.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단절이 없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논리적인 흐름을 갖다가 보셔야 됩니다. 논리적인 흐름이라는 거 방금 세 가지죠. 같은 것은 붙인다. 됐어? 소재는 붙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커다란 데에서 작은 데로 간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갖다가 하실 수가 있어야 돼. 논리적 흐름까지 모르겠다. 사실상 여기까지 가면 여기 추가해가지고 제시문까지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시문의 소재와 지문의 소재 중 같은 거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제시문의 단서, 소재를 활용하시면 돼요. 가볼게. 문제가 쉽지 않았죠. 여기도요. 보세요.
Of course, 물론 디스, 봐봐. 선생님 저는 디스라는 이 눈에 띄는 기능어가 있으니까 얘를 갖다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졸라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특히 디스는 모든 걸 디스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정답을 알고 보면은 아 이게 디스구나 알 수 있지만 처음부터 디스가 읽다 보면은 이게 디스구나 거의 신입니다. 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넣겠다라기보다는 빈대가 있는지를 보고서 그 다음에 없어 보이면 얘의 소재와 여기 있는 소재를 연결시킨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이것은 not entirely 부분 부정이야. 게으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존하려고 해요. 그들의 생각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불친절한 게 접속사가 2개나 있으면서 문장이 3개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 게으름만의 문제는 아니고 생각이 제한되어 있고 생각을 보존해야 된대. 그렇구나. 가볼게요. 당신은 기대할지도 모른대요. 사람이 잘 생각하도록 갖춰져 있으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그들의 프리타임을 생각하는 데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까? 만약에 모든 생각이 즐겁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쓰겠죠. 그들의 많은 자유 시간을 뭐 하는데 수학 문제 푸는데 쓰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쁘지 않죠. 여기까지요. 연구원들은 발견했는데요. 종종 사람들이 게을러 보이고 무관심해 보인대요.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조사해 보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더라. 이겁니다. 괜찮죠? 사회 심리학자 사이콜로지스트가 용어를 쓰는데 인지적 구두쇠라는 용어를 씁니다. 뭐 하려고? 사람들의 어떤 하기 싫음, 꺼려함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추가적인 생각, 많은 생각을 하는 거를 꺼려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구두쇠가 피하려는 것처럼 돈을 쓰기를 피하는 것처럼 인지 구두쇠가 생각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너무 빡세게 하거나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걸 피하려고 한다는 거야. 괜찮죠? 많은 증거가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에 대한 능력이 이미 선점이 되어 있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그들은 쇼트커트, 지름길을 찾아가려고 하면 힘을 덜 쓰려고 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생각에 대한 더 추가적인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서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단절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를 여기가 안 되니까 유감스럽지만 일로 가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다가도요. 지문을 다 읽었으니까 이제는 논리적인 흐름을 지문과 제시문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야. 지금 제시문을 다시 보시면 아, 이게 어느 정도 이런 말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말도 안 되고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맞겠구나가 추려져요. 봐봐. 게으름만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의 생각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부터가 실전적인 싸움인데 소재를 붙인다. 같은 말을 붙인다가 중요하다고요. 같은 말을 붙인다. 디스를 미련갖지 마시고요. 사람들의 생각하는 능력, 뭘로 할까요? 사람들의 생각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니네가 찾아 실력이 늘죠. 여기 아닐까? 사람들의 생각하는 능력이 이미 선점되어 있다는 게 가득 차 있다는 거니까 제한된다는 게 요 말이겠죠. 됐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갖다가 뭐 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즉 아껴 써야 됩니다. 더 많이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취하는데 쇼트컷, 더 짧은 길, 지름길을 간다는 겁니다. 요 말과 똑같을 거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생각에 대한 필요성을 안 쓰기 위해서요. 얘랑 이 말 똑같죠. 그러니까 단절은 안 느껴지지만 정답을 5번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글을 읽고서 단절이 느껴지지 않습니다는 다 똑같아요. 그랬을 때 누가 조금 더 소재를 갖다 붙이려고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울게. 5번을 넣고 보니까 여기 있는 디스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게으름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제한적이니까 생각 안 하려고 하는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this가 5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인지적 구두쇠가 생각을 너무 빡세게 하거나 너무 많이 하려는 것을 피하려다 이거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하려는 것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됐습니까? 생각을 빡세게 하거나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기를 피하려고 노력한다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것이 물론 게을러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이 말이라고요. 넣어보니까 정답에 넣어보니까 this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어? 문제가 어려워. 단서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럴 때 논리적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보자고요. 알겠어? 이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그러니까 하루의 연습으로 되지는 않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충분히 지금 20일 파이널까지만 연습을 잘 하셔도요.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요. 이거 맞히면 등급 달라지는 거야. 진짜로요. 알겠어? 이거 맞추냐 안 맞추냐에 따라서 정말 등급이 갈린다고요. 왜? 다 틀리거든 사람들이요. 됐습니까? 쉬운 것들 남들 다 맞히는 걸 맞추고 이런 문제를 세이브 하셔야지 안정적인 본인의 등급이 확보가 될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렵지만 연습을 계속 해보자고요. 알겠어? 오케이. 자, 7, 8 한번 정리하고 다음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39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보시면 이 문제도 쉽지는 않았지만 앞에랑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소재를 최대한 붙여가지고. 근데 한 단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연결사까지 좀 봤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가볼게요. 보시면 그러니까 읽기 시작할 때부터 봐봐. Appalachian Ethic of Neutrality. 마음이 무거워져요. 중립성에 대한 이것의 뭐 윤리래. 뭔 말이야. 개인주의적 가치. 마음 무거워요. 너 assertiveness. 뭔가 단호하지 않음 이런 거야. 강력한 사람의 오리엔테이션 뭔지 모르겠고요.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기할 수 있대.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나이카라면서 이 단어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 무궁화 달고 나와야 돼요. 이게 이분법적인 이런 말인데 이 단어를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단어를 모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지 싶은 거야. 여러분들 이 단어 알았습니까? 알았는데 틀렸다. 그러면 안 되고요. 몰랐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안 줬어. 그래가지고 조금 슬프다 이거죠. 이분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인식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뭐야 이럴 수 있죠. 직장 내에서 누구한테? 아웃사이더, 외부인들한테. 근데 이 사람들이 친숙하지 않대. 이러한 아폴리치한 삶의 방식에 친숙하지 않은 외부인들한테는 이분법적인 어떤 인식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도요. 그렇구나 이 정도 수준이지.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이 느낌은 잘 안 들어요. 게다가 나이가 타라면서 이 단어 안 주면서 어려웠어요. 문제가 됐습니까? 가볼게요. 아무튼 단절이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없으면 소재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 리더십의 부족은 not uncommon, not 두 개니까 지워. 흔하대요. 됐습니까? 리더십의 부족이 흔합니다. 뭐 사이에서? 전통적인 아폴라치안스 사이에서 흔하대요. 리더십이 없다는 거구나. 여기에서는 됐습니까? 왜냐면 ascribe 뭔지 몰라요. 뭐 이렇게 ascribe 된 지위가 더욱더 중요하니까 achieved 된 지위보다. 그리고 시도가 있대. 뭐 하려는? 유지하려는. hierarchy 하면은 계급적인 관계를 최소로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시도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리더십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말인즉슨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계급적인 관계를 최소로 한다는 게 똑같은 말 아니야? 리더십이 없다는 거 아니야? 수평적이니까. 됐습니까? 그 말 하는 거야. 괜찮네? 그런데 갈등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상호적인 협동, 동의를 찾으려는 상호적인 협동이 일관적이 된다는 거지. 중립성의 윤리와 뭔 소리야 이게. 근데 봐봐. 상호적인 협동이 일관적이래. 동의를 얻으려는 상호적인 협동이. 여기서 감이 좋은 친구들은 약간의 뭔가 튕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잠깐 더 읽어볼게 근데. 게다가 흐름 이어지지? 뭐 때문에? 많은 아폴라치안스가 그들 스스로를 배열해. 더욱더 밀접하게 뭐랑? 수평적인 걸로. 됐습니까? 뭐보다? hierarchical. 그러니까 계급적인 관계보다. 똑같은 말이죠. 그냥. 그들은 때때로 뭐 하기 꺼려합니까? 매니지먼트, 그 경영상, 관리상의 역할을 맡기를 때때로는 싫어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매니지먼트 롤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또 자부심을 가져. 그들의 일에 대해서, 그들의 조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됐습니까? 이것이 한 가지 케이스래요. 거기서 워킹 매니저가
가질 수 있는데 더 많은 존경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이트한 수직적인 어떤 매니지먼트 포지션에 있는 사람보다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대충 무슨 얘기하냐면 이 아팔레치안 그 동네에서는 뭐가 없고 리더십, 뭐 수직적인 관계가 없고 다 수평적으로 행동을 한다. 요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얘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는 어디냐는 거예요. 됐습니까? 봐보세요. 요거는 저번 그 전 문제에서는 단절이 없다고 느꼈었는데 여기서 봐봐. 지금 계급적인 관계를 최소로 한다는 게 수평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잖아. 수평적인 거잖아. 근데 however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평적이지 않다라 다른 얘기 나와야 돼. 근데 갈등이 발생하면 상호적인 협동, 동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합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호 간의 협동이라는 것이 수평이에요, 수직입니까? 같은 나란히 있을 때 합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립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딱 중립이니까 수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의 윤리와 일치한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반대말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계급적인 관계를 최소로 하니까 수평으로 간다. 위에 똑같은 말이죠. 리더십이 없다. 여기도 서로 협동해서 합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however야?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고 나서 뭔가 여기가 껄쩍지근하다라고 느끼면서 어디를 가시냐면 제 신문 보세요. 요 사람들의 중립성에 대한 윤리, 뭐 개인주의적 가치관 이딴 것들이 제기하는데 이분법적인 인식이면 마이너스 아닙니까? 이 뭐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뭐야? 아웃사이더들한테는요. 이 사람 친숙하지 않은 아폴로치안 그 라이프가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 할 수 있다? 뭔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분법적인 인식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뭐 하면 갈등이 있으면 수평적으로 협동해서 잘 하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2번 들어가는 게 맞죠. 됐습니까? 소재로 보나 논리적인 단절로 보나. 근데 요거는 논리적인 단절은 해석이 좀 돼야 되셨기 때문에 조금 논리적인 걸 보기가 힘들긴 했어. 그래도 따져보니까 2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왜 여기서 수평적, 여기도 수평적인 건데 however니까 이상하잖아. 그죠? 이런 문제가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이 아폴로치안 에시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이분법적인 인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다 이건데 얘를 안 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어려웠다. 사실은요. 치사하게 어려웠다. 그리고서 다시 한번 수평적으로 간다의 내용이 나오니까 괜찮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정답 2번 찍으시는 거야.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요약문 완성 되겠습니다.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유형이 되겠고 요거는 그래 그냥 요약문을 보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간단하지? 그러니까 요약문을 얘는 요약문을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A와 B에 들어갈 것을 타겟팅 하시면 돼요. A에는 무슨 말, B에는 무슨 말 들어갈지를 타겟팅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기 전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 거니까 얘를 갖다가 보시라고. 그러면서 뭐가 들어가야 되지, 뭐가 들어가야 되지를 먼저 타겟팅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러니까 과학자들과 매니저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이게 아니라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동사니까. 자연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거 스스로 A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A하는 자연의 능력이죠. 자연의 능력이 A에 들어가면 되죠. 어떤 능력인지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됐습니까? 반면에 크리틱스 비평가들은 주장하는데 파크 슈퍼인텐던트, 파크 관리자들이 동사하는 것이 not evitable. 이게 피할 수 있는인데 not이니까 피할 수 없는이죠. 그러니까 필수적인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필수적인지 피할 수가 없는지가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요약을 확인하시고 요걸 갖다가 지금 타겟팅이라고 할게요. A, B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를 타겟팅해 놓으시면 끝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정보를 본문 가서 찾으시면 돼요. 알겠어? 사이언티스트와 매니저들이 하는 그 주장과 크리틱스가 하는 주장이 뭐일까, 각각 뭐일까를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자, 보시면 가보겠습니다. regarding 뭐뭐에 관해서가 되겠고 바람직한 결과 fire management policies 그러니까 뭐 화재 뭐 관리 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결과에
대해서 과학자들과 매니저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러니까 주요한 목적, 내셔널 파크 서비스 리소스 매니지먼트의 주요한 목적이야. 자연 지역에서 뭐냐면 지체되지 않은 상호작용이래. 그렇구나. 자연 이코시스템 프로세스예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연의 능력이 뭔데? 요거만 보시면 되겠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것이 행해져야 된다고요. 뭐 함으로써? 파이어를 갖다가 회복시킴으로써요. 소생시킴으로써 자연적인 과정으로써.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정답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기보다는 불을 사용하기보다는 특정한 생태계의 어떤 상태와 구조를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불을 쓰기보다는 자연적인 과정으로서의 화재, 불을 갖다가 회복시킴으로써야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인공적으로 얘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과정으로서 불을 회복시킨다는 거니까 지가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하는 능력을 가진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를 보고서 그 다음 이 사람과 이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비평가들이겠죠. 문맥상 이 사람들이 이러한 접근법의 챌린지 이의를 제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의 능력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지 스스로 회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함으로써? 파이어가 태우게 함으로써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숲에서요. 뭐를 가진 숲이냐면 나무의 밀도 그리고 다른 구조적인 구성상의 어떤 속성들을 가진 숲이죠. 이런 것들이 변경되어 왔는데 수년의 어떤 파이어 억압에 의해서 변경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이 지문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거만 보자고. 근거만. 알겠습니까? 이러한 비평가들에 따르면 중요하지. 액티브한 적극적인 간섭, 개입이 필요된다고요. 끝났죠 뭐 그러면요.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생태의 구조를요. 그러니까 여기 뭐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필수죠? 개입. 필수죠. 요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줄 보세요. 어디 있냐? 이 많은 파크의 지속적인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일 것이다. 요 말 아니겠습니까? 개입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봐봐. 회복한다 어딨어? rehabilitate 3,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간섭한다. 얘 무시한다. 방치한다고. 얘 중지한다니까 3번 되면 되겠죠. 이렇게 가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아 너네들이 보는 모의고사 시험지와 수능의 점수가 꼭 같은 것만은 아니야. 수능 시험지가 더 높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겠지만 진짜 높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낮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연습할 때 지금 보는 하나하나의 시험의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때까지 최대한 올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푸실 때 문제를 풀 때 정성스럽게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즉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복귀시키면서 내가 어떻게 풀었지를 복귀시키면서 최대한 풀이 방법을 맞춰가는 그런 형식으로 공부해주면 아주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1회차 고생 많았고 우리 2회차 때 또 열심히 우리는 3회차죠. 3회차에서 열심히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